솔라나 가격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답답하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이 가격이라는 껍질 너머를 보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분석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수많은 차트, 온갖 지표들이 저마다 다른 신호를 막 보내잖아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건 무슨 수정굿을 들여다보듯이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가격 차트 넘어보기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가격이라는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매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뭐랄까 숲은 못 보고 나무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 틀, 즉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이 혼란 속에서도 아주 명확한 신호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스마트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조건부 분석이라는 기법에 있습니다. 조건부 분석,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만약 과거에 A라는 상황이었다면 그 후에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데이터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조건을 딱 설정해 놓고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통계를 내보는 거죠. 이건 날씨 예보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기상학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일 비가 올까? 라고 묻지 않잖아요. 대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습도가 80% 이상이고 북풍이 불었을 때 비가 올 확률이 몇 %였지? 이렇게 묻죠. 우리도 시장에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분석법 우리가 직접 써먹어 봐야겠죠?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단서 수집하기, 즉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전체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데이터를 싹 모으고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과거에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 분석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크게 3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가격 데이터, 둘째가 온체인 활동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가격 데이터는 말 그대로 과거의 가격이랑 거래량 기록이죠. 이건 야후 파이낸스나 코인게코 같은 곳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이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건강검진표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지, 거래는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같은 걸 보면서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자,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데이터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펀딩비를 보면 롱 포지션에 돈이 몰리는지 숏 포지션에 돈이 몰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걸로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같은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라는 요리 재료를 다 모았으니 2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구체적인 조건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능력. 거래량이 많으면 오를까? 이런 막연한 질문 말고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C1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터진 날을 뜻하고요. C2는 펀딩비를 이용해서 시장의 비관론이 거의 극에 달했던 날을 정의한 겁니다. C3는 네트워크 사용량이 단기적으로 급증했다는 신호로 활성 주조수의 7일 평균치가 어떤 특정 기준선을 넘어섰을 때를 조건으로 잡았죠. 이렇게 숫자로 딱 측정할 수 있고 명확한 조건을 만드는 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3단계, 결과 분석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바로 그 조건이 과거에 나타났을 때 시장이 그 후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통계 내보는 사실 가장 흥미진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C1, 거래량이 월중 상위 20%를 기록한 날들을 과거 데이터에서 전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7일, 30일, 90일 동안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를 꼼꼼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템플릿입니다. 근데 표가 왜 텅 비어 있냐고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만의 가설과 조건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빈칸들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인 셈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법론은요, 이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분석가의 툴킷,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한 걸음 물러서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이 분석의 목표는 100%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확률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지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보다 훈련되고 규율 잡힌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분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